대구광역시 호재, 네, 대구공항 이전, 광역철도, 네, 엑스코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제가 대구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 제가 한 번 또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나요? 호재를 보고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 절대 없습니다. 네,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호재는요, 부동산 사이클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호재는 부동산 사이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트 모양이, 하단에 하트 모양이 좋아요가 아니고요, 잠깐 실시간 채팅을 X 누르고 보시면 따봉 표시 있죠? 이 따봉 표시가 좋아요입니다. 요새 제 라이브 방송 시청자분들이 하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많이 사기가 깎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제 몸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좋아요 좀 누르시고 좀 봐주세요. 자, 대구광역시 호재입니다. 자, 첫 번째, 대구공항 이전입니다. 현재 이제 대구공항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구공항이 어디냐, 여기에 동구청 동대구역, 여기에 동북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자, 현재 대구공항의 문제점. 자, K2공항, 군사공항인데요, K2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 시민의 10% 24만 명이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대구 면적의 13%인 114.3제곱킬로미터가 고도 제한이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고요,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많은 거예요. 자, 용적률이 낮다 보면요, 결국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대수가 많아야지 사업 수익이 높기 때문에 결국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61년 건립된 대구공항은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기에는 여객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계류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낡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는요, 진짜 대구 시민과 대구 발전을 이제 초점을 맞춘 반면에, 세 번째는요, 공항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음과 고도 제한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피해와 불편을 없애고 공항 부지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정부 정책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하십니다. 좋아요가 어떻게 이렇게 짭니까? 자, 현재 대구공항 부지, K2 공공기지, 대구공항,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방촌역 근처, 동구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대구공항은 어디로 이전할까요? 대구공항은 이쪽 군위 쪽에 이전을 합니다. 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고요, 신공항 건설 예정인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 사업비 2조 6천억, 2030년 12월 계약 목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7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활주로 길이는 3.5km, 민항부지 92만 제곱미터의 여객터미널 10.2만 제곱미터, 화물터미널 1만 제곱미터, 계류장 29.6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는 현재 대구공항 여객터미널의 4배, 화물터미널은 12배 수준의 크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보시면 7번 항목 보이시죠? 대구 경북 광역철도. 이 대구 경북 광역철도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경북, 경산, 경북, 구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군위까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군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괜찮겠죠.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이런 철도 교통 없이 그냥 버스로만 간다, 공항이 지어지고 그러면 정말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도에 지금 완공 개항이 목표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부터 10년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K2 부지, 결국은 대구공항과 K2가 이전하면요, 여기 4가지 슬로건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요. 글로벌 관광 상업도시,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수변도시,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첨단 산업도시,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산업 등 5대 미래산업 유치, 그리고 신교통수단, UAM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교통망 연결체계 구축. 이렇게, 자,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결국은 인근에 있는 고도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결국은 동전부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K2 종전부지가 글로벌 관광산업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합니다.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산업도시 조성, 첨단 산업, 유치,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대구의 신성장 거점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30년도부터 2032년, 그러니까 공항이 이전하고 나서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호재 믿고 덤비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 사업 면적이 6.98 제곱킬로미터고요. 부지 조성비만 2조 5천억이에요. 2조 5천억. 네. 자, 종전부지 개발 어떻게 되냐면, 자, 2023년도에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타 면제 시효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군공항 합의각서 체결,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대행자 선정 이렇게 계획이 적혀 있고요. 24부터 25 기본 및 실시 설계 보상, 25, 30년 공사 착공 및 계약,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종전부지 개발. 요거는 청사진이죠. 청사진. 그런데 과연 이 청사진대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갈아치우고 네, 땅 갈아엎고 보상하는 데는 한참 걸린다. 네, 한참 걸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호재를 보고 덤비기보다는 사이클만 보고 덤비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대구 광역철도 호재예요. 대구 광역철도는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미부터 시작해서 서대구역부터 경산역이에요. 대구는요,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이렇게 원대역도 있고요. 이렇게 대구를 지나가고 결국 경산까지, 경산, 대구, 구미 이렇게 이어지는 게 광역철도 호재입니다. 자, KTX 구미역과 대구 광역시에 위치한 동대구역을 지나 경산역까지 이어지는 대구 경북권에 있는 노선이고요. 구미 외에도 여러 지역까지 경유되기 때문에 경북에서 대구 도심으로의 접근성, KTX 등 고속열차 이용에도 편리성 상승, 경북 구미역 출발로 사곡, 북삼, 양목, 외관공단,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서 서대구, 원대, 대구역, 동대구역 거쳐 경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다 호재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더 들어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에서는 경산에서 구미까지 운행하게 되며 2단계에서는 구미에서 김천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낀 게 없어요?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유동성에 한정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의 정차역 모두가 집값이 상승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역철도가 들어선다 해서 집값이 상승한다? 그건 아니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이런 호재는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는 시점에 운 좋게 이런 호재가 터진다. 그럼 쉽게 팔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야지, 이거를 내가 보고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역에 아파트가 수만 개인데요. 네, 역 주변에 아파트가 수만 개입니다. 그런데 호재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어디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한 군데 몰려 들어가지, 유동성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요, 어느 특정한 곳에 흘러 들어가지 힘이 생기는 건데 분산이 된다. 이거는 호재로서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내가 매도할 때, 네, 추후에 내가 매도하는 그 시점에 운 좋게 호구가 찾아와서 이 호재 보고 살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이에요. 내후년 착공 대구 엑스코선 시민단체 모노레일로 재검토해요. 자,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박이야. 응? 엑스코선 지나가는 쪽 대박이다. 어디? 동대구역, 이시아폴리스, 네, 이런 곳이 대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구 부동산 카페에 매번 하는 이야기가 엑스코선이에요. 그런데 엑스코선이 언제 착공돼요? 적혀있잖아요. 대구 수성 구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12.5km 구간을 달릴 엑스코선은 2025년 착공에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요.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그 무서운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자, 시민단체는 AGT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바퀴가 뭐 고무바퀴 뭐 이런 걸 해요. 뭐 고무바퀴 이런 형식인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모노레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반대하는 주체가 많을수록요, 결국은 진행이 더디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간에 뭐 AGT 경전철 차량 방식 채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도심 경관 훼손 문제와 기존 3호선과의 호환 연계성이 떨어지고 건설 비용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대구 광역시 호재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호재가 부동산 사이클을 상승으로 바꾸는 힘은 약하다, 강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재가 부동산 사이클을 상승시키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여러분, 약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제발 호재만 믿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런 호재는요, 추후에 내가 정말 파는 시점에 이런 호재가 터졌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호재는 항상 사이클을 바꾸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돼요? 현재 사이클에 어떤 구간이 있는지.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 아파트가 얼마큼 오를지 아니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빨리 선진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2년을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